멀고도 가까운 지구의 극궤도, 인공위성이 북적거리는 장소에서 벗어난 곳. 이를 알고 있는 것은 수백 명의 UFO 연구가와 음모론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는 유유히 날고 있습니다. 바로 흑기사, 영어로는 블랙 나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위성인데요. B와 K가 대문자인 점도 포인트입니다. 시작도 없는 전설, 그럼에도 여러 설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새로운 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설의 존재 이유이니 말이죠.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은 인터넷 탓. 1998년 초에는 SNS나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인터넷은 아직 일반 대중이 아닌 새로운 정보의 굶주린 애호가들의 장소였죠.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건설에 대해서 러시아의 자랴가 미국 유니티에 연결된 것이 그해 연말쯤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연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리 로스의 손에서 단열재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작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였기 때문에 베테랑 우주비행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대기권에서 타버릴 검은 어떤 것의 영상이 나사 사이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나사 사이트에서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자료를 잘못 넣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문제 영상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미국인들은 그것을 잊기로 결심합니다. 어쨌든 그보다 더 급한 문제들도 많았으니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현재 몇 번이나 복사되고 가공되고 있는 그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출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은 난데없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왜 또 우주비행사는 우주의 찌꺼기를 찍은 걸까요? 상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실제로 촬영한 것은 세르게이 크리칼레브였지만 오랜 전통에 따라 그는 동료 미국인의 실수를 열심히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ISS의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이 컸는데요. 중국인이 미국과 러시아의 반목을 위해 했다는 설과 유럽 우주국 간섭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시나요? 우주 개발의 핵심 임무 수행 중에 고도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쓰레기에 사진을 찍고 있거나 크리칼레브가 고작 우주 불명 물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잡다니. 다소 무리가 있는 이야기죠? 위성에 건 로망. 그런데 흑기사라는 말은 누가 명명한 것일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탓에 이것이 단순히 배트맨의 영화 제목을 번역한 말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위성에 이런 낭만적인 호칭이 붙은 것이죠. 한편 역시 나사는 프로 집단입니다. 이 물체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025570이라는 식별번호를 붙여버렸습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오늘날 거대 비즈니스를 끌고 온 난입자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타링크를 계획 중인 일론 머스크 씨. 그는 궤도를 인공위성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21세기 초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와 연구의 경계선이 있는 지구 주위의 궤도가 모두가 소풍을 오가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공위성 외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근사하고 멋진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어떤 것을 함구하고 있는가? 다른 고도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우주비행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개되는 것은 아주 일부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죠. 국가 기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판단은 상당한 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그곳에서 실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도로 피로한 상황 말이죠. 그러니 UFO 등 희귀한 물건과 조우한 이야기는 은퇴 후의 썰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주비행사인 고든 쿠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나 가까운 우주에서 UFO가 날아가고 있었다. 공군 비행사 시절에는 그냥 쫓아내는 정도였지만 그것은 상층부에 의해 은폐되었다. 그리고 1963년 머큐리 9호 임무 수행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해 들었을 때 그는 러시아 연방우주국 비행관제센터와의 공식적인 통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UFO에 대한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시의 최신 기기에서 흑기사 위성이 확인된 초기 사례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기사 전설은 이야기의 앞뒤가 뒤바뀐 점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먼저 영상 형식으로 원인이 발생하고 그 뒤에 매력적인 이름이 붙고 그 이후 증거몰이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악의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스스로 납득하거나 남에게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후퍼도 사실에 어긋난다, 겁쟁이다 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우주선의 탐사선은 지표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극궤도의 아래쪽에 무언가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쿠퍼는 펜타곤과 나사에 의한 UFO 사건 은폐에 대해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는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흑기사는 기술이 발달된 뒤 관측기기에 잡힌 적이 없고 시험적인 구식 장비로밖에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명분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코로나 인공위성의 렌즈에 잡히긴 했지만 이는 소련 영토를 정찰하던 중 우주공간의 물체가 우연히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후 40년 군용 레이더 성능이 100배나 개량된 시대에는 기사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1920년대 전파 신호의 이야기와 19세기의 니콜라 테슬라가 한 실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밖에도 소소한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정확한 게 없고 애매한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위성의 추적 연령은 1만 3천년이라는 것도 정확한 뒷받침이 없는 완결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소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부풀리거나 남기기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며 이미 추리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역시 우주인은 있는 거겠지? 즉, 흑기사 위성은 정말로 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최근인 2019년 9월, 미국 해군은 전투기 조종사가 촬영한 UFO의 동영상이 미확인 물체가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멀지 않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최신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신 기술의 밝은 편이라면 물어볼게요. ISS의 영상으로부터 20년, 레이더와 라이더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상 관련 기술은 얼마나 진보했나요? 결론을 말하자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센티미터 단위로 촬영할 수 있는 지금의 인류가 지구 궤도의 어두운 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흑기사가 날고 있었다면 이는 항상 머리 위에 있었을 테니 누군가가 두 번째 촬영을 할 수 있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UFO는 날고 있는데 흑기사는 자신의 모호한 존재를 불명예로 생각하기라도 했는지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꾸럼쟁이인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콩키스타도르들은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를 결국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탐색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대륙의 오지에서 해변으로 획득 물자를 쉽게 가져오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도라도라고 하는 동기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흑기사 위성의 실제 여부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흑기사 위성 전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주 그 너머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